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아, 대출 총량 규제.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2025년 서울 쌍봉 패턴이 일치한다면 6월이 상투란 얘기예요.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6월 달 또는 한두 달 정도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토요일 잘 쉬시고 계시죠? 제가 좀 전에 엑셀 작업을 좀 하다가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려야 싶어가지고 영상을 금방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때? 그걸 흉내내서 이거 어때요? 그러면서 새로 개발한 주간 지표입니다. 뭐 새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약간 응용한 거죠. 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그보다 먼저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를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전국 제 엘리엇 실거래가 지수고요. 요걸 보시면 여기서 잠깐 요거를 지우면 여러분들 여기 6이라고 나오죠. 25년 6월달 월중 고점으로 치면 저는 주식 그에 이렇게 최저가가 돼 있다 보니까 월중 평균값이나 여기 아니고 저는 월중 고점을 고가로 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21년 11월달이 10월달이 상투라고 나오잖아요. 요 꼬리 있죠, 꼬리. 남들한테는 전혀 없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있는 아실이나 호갱레노는 다 평균값이에요. 월간 평균값. 저도 월간 평균값을 종가로 치는데 문제는 그달에 최고가 찍은 단지들의 가격만 모아가지고 또 지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달에 고가가 나오겠죠. 그게 요 꼴입니다. 특히 6월달은 6월 27일날 그 6.27 대책이 나오면서 확 찬물을 끼얹었죠. 그러니까는 확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7월달에는 토지의 그 물량들 때문에 6월달 계약들이 7월달에도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7월달도 오르고 8월달은 이제 뭐 거래가 몇 개 안 됐으니까 거의 보여야 합니다. 서울을 볼까요? 그 대신 저는 그 명목지수를 물가를 감안한 걸 보거든요. 이렇게 꼬리가 엄청 길죠. 전국보다도 꼬리가 더 깁니다. 6월달이죠. 그리고 7월달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못 넘어요. 그리고 8월달도 찔끔 플러스거든요. 왜냐하면 간성의 법칙 때문에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주간 단위를 볼게요. 주봉에서 부동산원의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자질구 하는 거 없앨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걸 좀 기간을 좀 줄일까? 이거를 2024년도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상승률이 계속 줄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되겠네. 자, 여기 0.43까지 갔던 게 0.09로 최근 들어서 제일 낮죠, 상승률이. 근데 요게 하락이 아니에요.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인데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게 마이너스가 한 몇 주 후면은 나올지 않을까? 요런 추세라면. 그리고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죠. 요게 6.27 대책 나오는 주예요.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거래가 완전히 줄었죠. 요거. 자, 이거를 갖다 응용한 게 먼저 보시면 요거는 주간 단위에 이제 이거는 요 위에 거는 부동산원 주간 2주 동안의 주간 동향이고 요거는 KB 동향이고 이거는 제 실거래가 동향입니다. 진폭이 좀 더 커요. 오늘은 요게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거래 건수 그러면 월간으로 보잖아요. 여기에 위에 있는 게 요게 월간 거래 건수고요. 요거는 취소 건수입니다. 자, 이거 말고 이거를 주간으로 바꿔놓으면 일단 제일 위에 보이는 거는요. 요 REB라는 게 부동산원의 약자입니다. 부동산원의 주간 등락률입니다. 계속해서 등락률이 줄어가지고 0.09까지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건 하락이 아니에요. 하락은 이런 걸 하락이라고 그러는 거죠. KB도 마찬가지로 좀 줄었습니다. 0.11까지 줄었어요. 근데 제 데이터는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동향입니다. 동향. 호가 중심이에요. 저는 실거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니꾸 복구가 되게 심해요. 등락률도 되게 심하죠. 근데 한 주 푹 빠진 다음에 4주 동안에 약간 즉 요걸 합치면은 보합이에요. 보합. 그러니까 얘네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실거래가 더 빨리 반응을 하니까 호가는 한 2, 3주 늦게 반영을 해요. 자, 요걸 갖다 제가 응용을 어떻게 했냐면 제 등락률이랑 거래 건수랑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데 요게 뭐냐면 요거는 실거래가 등락률입니다. 주간 등락률 막대 그래프. 아까 봤던 것처럼 살짝 마이너스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 건수입니다. 거래 건수. 요거는 취소 건수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 3월달에는 토호제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좀 식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 식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휩소라고 그래요. 휩소. 톱니바퀴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작년을 보면요. 작년에는 큰 이벤트가 없이 신생아 특례론으로
그 대출이 늘면서 쭉 상승했다가 상승률이 줄었잖아요. 연말까지. 자, 그러면 요 높이랑 여기는 잘렸던 이제 요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 여기 6MA 6주 이동평균선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펑퍼짐하게 등락을 했고 여기서는 뾰족하게 등락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평화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스무딩이죠. 등락률에 삐쭉삐쭉한 거 빼고 거래 덜 된 것까지 합쳐갖고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막대 그래프는 큰 차이가 나지만 이동평균선 차이는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다음 이때 거는 거래 건수입니다. 거래 건수도 2, 3월 달에 토호제 때문에 급증을 했다가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5, 6월 달에 또 급증을 했다가 지금 확 줄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천천히 이게 꾸준하게 증가했다가 꾸준하게 감소했잖아요. 요것도 요런 휩소, 요런 톱니바퀴를 빼고 스무딩, 평화라 작업을 해갖고 6주 이동평균선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스무딩이 되죠. 그럼 이걸 같이 볼게요. 그러면 상승률이 급증을 할 때 거래가 당연히 급증을 하겠죠. 상승률이 급감하거나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면 거래가 확 줍니다. 그러면 요 까만 선의 이동평균선의 궤적과 노란 선의 거래 건수 궤적이 거의 일치하죠. 자,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해제 건수인데 작년에 이렇게 거래가 노란 선을 보세요. 노란 선. 이렇게 많이 노란 선이 확 치솟았는데 취소율은 그렇게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게 아니죠. 많이 늘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즉 여기에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작전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막대기를 빼고 요 이동평균선만 비교를 해볼게요. 요렇게. 자, 요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요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 등락률은 여기가 0입니다. 0. 얘는 당연히 뭐 0이라는 건 바닥이겠죠. 이런 건 보면은요. 등락률이 상승률이 급등을 하게 되면 거래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궤적이 똑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9월달, 10월달에는 급등을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과거에 보면요,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그 치솟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유기질 대책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래 건수가 보세요. 이때는 거래가 지금보다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이건 거래가 좀 여기 와 있다고. 좀 이거랑 다르잖아요. 이때는 완만하게 감소했다고 완만하게 증가하잖아요. 이거는 급감을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어제 오늘 하루하루가 다르게 거래가 더 감소하고 있어요. 침고되는 게. 그리고 이건 해제 건수니까 이건 두고 봐야 되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요런 주간 동향의 등락률 이것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요 거래 건수 있죠. 거래 건수의 등락률과 그 지수 등락률을 같이 묶어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랑 상대적으로 요거 거래 취소 건수를 보게 되면 앞으로 만만치가 않다.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자, 지금 국민청원 들어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원이 5만 명을 채우기는 솔직히 저는 처음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주위에서 뭐 표용호, 그다음에 김기원, 한문도, 그다음에 다른 리얼캐스트랑 그다음에 부티풀이랑 이런 데서 방송을 좀 해줘가지고 또 몇 군데서 또 몇 명의 유튜버들이 또 이슈도 같이 연결해 주셔갖고 그나마 12,000명까지 늘었는데 5만 명 넘는 거는 솔직히 처음부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슈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세상에 알려보자. 그러면 정부도 나중에 이거를 조사하게 돼 있고요. 나중에 감독원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들도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도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다 많이 홍보 좀 해주셔서 밑에 청원 댓글 고정 댓글에서 청원 주소 올려놨으니까 그걸 카피 떠갖고 주위에다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롭게 개발한 건 아니구나. 하여튼 응용을 한 건데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것을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개발한 주간지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